11장까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0장은 컴퓨터 산술 연산인데, 여기 보면 이거는 승상기로서 곱하기를 표현하는 건데, 곱하기는 원래 이렇게 위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곱한 값이 밑으로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 모양을 세로도로 그린 거고, A 비트가 A0 비트가 B0랑 엔드 돼서 그냥 바로 C0가 되고, B1과 엔드 돼서 B1과 A0, B1 그리고 A1, B0와 더해져서 값이 나오고, 하프 헤더를 통해서 캐리 비트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승상기가 됩니다. 4비트 4 곱하기 3 계열인데, 이거는 B가 4자릿수고 A가 3자릿수일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3자리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여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의 이 연산, 이 결과값을 보면은 세 자릿수를 더하고, 그 첫째 값이 0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값이죠. 0 땡땡땡이랑 땡땡땡땡 더해지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0이 들어가는 겁니다. 승상기를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조합 회로도를 그리라 돼 있는데, X1 하프 헤더에 조합 회로도를 그리라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 헤더에 그 식을 써보면 X 익스클루시브 O와 Y, C는 X 더하기 Y, 이게 돼가지고 그려보면 이렇게 하프 헤더를 그려주면 됩니다. X2의 조합 회로도를 단일 게이트 6개를 사용하라 했는데, 이거는 보면은 X2 어쨌든 간에 얘도 하프 헤더이고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되고, 이 밑에가 하프 헤더의 형태를 띠게 되니까 원래는 얘가 엔드 되는데 한쪽만 낫이 돼서 이렇게 교차돼서 XY가 교차돼서 들어가고 이게 오화되어서 S가 되고, X와 Y를 또 따로 빼서 얘를 엔드 해주면은 캐리가 나오게 됩니다. 얘를 어떻게 단일 게이트로 만들냐면, 우선 맨 뒤에 거를 낸드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앞에 거랑 여기 뒤에 거랑 둘 다 낫을 해주면
결국에는 똑같은 값이 되고 끝에 오아 게이트가 낸드 게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낸드. 그리고 밑에 캐리 비트도 바꿔주면 여기 동그라미 붙여주고 뒤에 낫 게이트를 붙여주면 똑같은 값이 되겠죠. 그리고 낫 게이트에 하나 더를 걸어주면은 이렇게 선이 하나 더 생기게 되죠. 똑같은 거를 낫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단일 게이트가 아니게 됩니다. 이거는 낫 게이트 아니지. 밑에 캐리에는 낸드 게이트와 낸드 게이트가 두 가지가 있게 되고 그래서 낸드 게이트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게 됩니다.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가 있게 되는데 두 개는 한쪽씩 낫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6개를 만들기 위해서 X와 Y가 있고 중간에 낸드 게이트를 하나 설치해서 이 값을 낸드한 결과를 또다시 낸드 게이트에 각각 보내줍니다. 요거를 낸드해서 그리고 또다시 원래 낸드 있는 곳으로 보내주면 이게 썸이 되고 X와 Y를 다시 빼내서 밑에 있는 그대로 다시 그려주면은 낸드 게이트가 1, 2, 3, 4, 5, 6, 6개가 만들어집니다. 추워. 이거는 BCD 코드 가상기인데 BCD 코드는 0부터 9까지 표현할 수 있고 이게 10부터는 우리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 100의 자리 숫자 이거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다 구별할 수 있도록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부터 이 BCD 코드를 만들어 보면 원래는 12, 10, 10이었는데 우리가 10이라고 이제 10의 자리수와 1의 자리수를 1과 0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 0, 0, 0, 0이라고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바꾸면은 캐리 비트가 1이 되는 거고 보정된 후에 값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10이었다가 10000이 됐어요. 10000은 사실 16이잖아요. 16의 값이 되는 거. 사실 16의 값이 되는 거고 10에서 16이 되었으니까 6을 더한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법칙 때문에 여기 4비트 이진 가상기에 0, 1, 1, 0이라는 6의 이진수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 값을 어디서 봤냐면 그러니까 6을 더할지 말지 이거를 결정하는 게 여기 있는 신호인데 이 신호는 잘 보면은 이 신호는 이거를 캐리 아웃이니까 C라고 하면은 C는 여기 캐리 비트가 K니까 K 더하기 G8, G4, G8, G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표를 보면은 다 6을 더한 값이 BCD 코드가 되어서 보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밑에 10진 산술 장치 한 단, 이 BCD 가상기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 이 형태를 보면 생각나야 되는 것이 이진 가간상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M 값이 0이면 덧셈을 하고 1이면 뺄셈을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박스 안에 보면 BCD 구의 보수를 만드는 장치라고 적혀 있는데 영어로.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0이면 덧셈이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8421 코드에서 똑같이 8421 코드가 되고, 뺄셈이면 9의 보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8421에서 9의 보수를 만들어줍니다. m이 2일일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BCD 코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분리 회로가 있는데, BCD 에더가 있고, 그걸 더했을 때 캐리 비트가 다음 에더로 들어가고, 1001, 이 예시를 보면 1001과 0100을 더하고 있어요. 그러면 1101이 됩니다. 이거를 BCD 코드로 바꿔보면 110 더해주면 되죠. 110 01. 그래서 캐리가 1이 되고 0011이 돼요. 그래서 결과값이 0011이 되고 1이라는 캐리 비트가 다음 BCD 에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BCD 코드끼리의 연산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숫자들을 해석해보면 여기는 6, 2, 4가 되고, 그럼 624죠. 여기는 8, 7, 9가 되어서 624와 879를 더한 결과가, 결과값에도 여기 캐리 비트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합해져서 1503, 1503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밑에는 똑같은 건데, 여기 똑같이 4가 있고 9가 있고 2가 있고 624와 879가 있어요. 이걸 더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BCD 에더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썸이 만들어지고 이 값을 한 칸씩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캐리 비트는 여기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더해주고, 결국에는 이 썸의 이 한 칸 한 칸을 읽어주면은, 캐리 비트와 함께 읽어주면은 1503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요 밑에 있는 회로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BCD 에더라고 표현하지 않고 풀 에더와 캐리 비트와 이 코렉션, 이게 보정하는 함수가 또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BCD 가상기에서 원래 BCD 가상기, 그래서 이 전체가 BCD 가상기가 되어지는데 0100이랑 1001이랑 합해가지고 캐리 비트가 나오고, 우선 S의 값을 저장을 하는데 얘를 그 코렉션 함수에 보내서 보정이 필요하다면 보정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정 후에 캐리 비트가 있으면 캐리 비트에 저장을 하고 풀헤더에 다시 보내줍니다. 이 원리로 이제 BCD 가상기 원리랑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출력 구조입니다. 입출력 구조인데 여기 보면 버스가 있고 내부 버스가 있고 버스 버퍼가 있고 타이밍과 신호 제어하는 장치가 있고 레지스터가 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를 선택해서 어떤 데이터를 받을 거고 어떤 데이터를 읽고 쓸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회로도인데 칩 셀렉트가 0이면 아무것도 버스에 실리지 않겠죠. 그래서 하이 임피던스가 됩니다. 근데 칩 셀렉트가 1이 되면은 이 RS1과 RS0가 각각 뭐냐에 따라서 순서대로 포트 A, 포트 B, 컨트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가 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00, 01, 10, 11일 때 레지스터가 선택이 됩니다. 다음은 그 데이터 전송하는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비동기 데이터 전송입니다. 그 비동기의 반대말이 동기잖아요. 동기식은 이렇게 레지스터들이 있으면 만약에 레지스터들이 다 플립플롭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플립플롭은 언제 움직입니까? 클럭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연결돼 있으면 클럭이 뜰 때마다 다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한 번에. 그래서 모든 회로가 동시에 움직일 때 이걸 동기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한꺼번에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 걸 비동기식이라고 하겠죠. 스트로브 제어를 통한 소스 게시 그 데이터 전송을 보겠습니다. 소스 유닛에서 데이터를 보냅니다. 목적지로. 그리고 데이터 보내면서 스트로브를 걸어요. 먼저 데이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스트로브 신호를 보내면 혹시 여기 무인 택배함이 어디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보내면 이 스트로브 신호를 받고 데이터를 받아서 스트로브 신호가 끊기면 데이터를 또 이제 그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적지 게시형도 있는데 목적지 게시형은 일단 목적지가 먼저 스트로브 신호를 보냅니다. 나 데이터 받을 준비돼 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소스 유닛에서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스트로브를 내려주면은 나 데이터 다 받았어 하면은 데이터를 그만 보내게 되죠. 핸드 쉐이킹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를 올리고 데이터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데이터 다 받았다 알려주고 하는 신호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스 유닛에서 데이터를 올려주고 아까 스트로브처럼 데이터 보내고 있어 라고 데이터 밸리드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스티네이션에서 목적지에서 데이터 받았어. 이거 데이터를 이제 밸리드 됐으면은 데스티네이션이 다 받고 있을 거거든요. 받고 나서 다 받았으면 데이터 액셉트 신호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버스에 있는 데이터 없애고 데이터 밸리드, 그러니까 데이터 보내고 있어 라는 신호를 꺼줍니다. 그러고 나서 데이터 offset라는 신호도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핸드쉐이킹 방법이었고 방금이 소스 게시형이었고 소스에서부터 신호를 먼저 준 거니까. 그리고 목적지 게시형은 목적지에서부터 먼저 나 데이터 받고 싶어. 데이터 받을 준비 돼 있어. 라고 ready for data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올려주겠죠. 소스에서 데이터 올려주고 나 데이터 보내고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고 데이터를 다 보냈다 하면은 데이터 다 보냈으면은 이제 넷입보 데이터를 내려주고 그리고 데이터가 있다라는 신호도 내려줍니다. 다음은 이 데이터 전송, 문자 전송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자는 우리가 ASCII 코드를 통해서 이해 7승, 그래서 7비트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해 8승? 8비트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직렬 전송이 됐을 때 이 문자 한 개의 문자 앞에 스타트 비트 하나와 뒤에 스탑 비트가 두 개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자 캐릭터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붙게 되는 거라서 총 11비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10개 문자를 보낸다. 10개 글자 캐릭터 하나하나씩을 보낸다 라고 하면은 11비트 곱하기 10을 해서 110비트가 전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대표적인 비동기 통신 인터페이스의 블록도 라고 돼 있는데 잠시 여기 잘 보면 RS가 여기서 트랜스미터, 컨트롤, 리시버, 스테이터스 이렇게 네 가지의 레지스터가 있는데 CS가 선택되고 순서대로 RS가 0, 1, 0, 1일 때 레지스터가 선택되면서 오퍼레이션이 라이트인지 리드인지 그것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트랜스미터, 이거는 내가 보내는 송신부가 되는 것이고 시프트 레지스터 통해서 직렬 전송을 직렬로 수신부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신부 컨트롤 레지스터도 이거는 버스 제어에 내가 제어 신호를 보내는 거고 상태 레지스터, 이것도 내 상태 레지스터 리시버 컨트롤 놓고 리시버 클럽 잘 모르겠네. 그리고 리드고 라이트 트랜스미터, 이건 버스에 있는 값을 어디인가에 수신부에 전송하고 쓰는 거니까 라이트고, 컨트롤 레지스터, 이거는 버스에 들어가서 작동을 하는 거니까 라이트고, 리시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받는 거니까 리드고, 스테이터스, 이것도 다른 데이터로부터 상태를 받는 거니까 리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P4 버퍼 헤로드인데
이거는 정말 연쇄적인 반응, 연쇄적인 그 뭐냐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정말 복잡합니다. 처음에 앞에서 이 값을 보내는 이거는 목적지 게시형으로 input ready라는 신호가 먼저 있게 됩니다. 나 데이터 받을 준비가 돼 있다 라고 생각하면 1이 딱 가게 되죠. 그러면 인서트 신호가 띡 옵니다. 데이터는 그때 한참 오고 있는 거죠. 인서트 신호가 띡 오게 되면 여기 엔드에 1이 들어오고, 그리고 원래 여기 클럭이 0이니까 0, S가 0, R이 1 이렇게 돼서 F1이 0과 1 이렇게 둘이 보수 관계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 밑에 1이 클럭을 띄게 만들죠. 딸깍 띄게 만들면 값이 R1으로 슉 들어옵니다. 그리고 연쇄적인 반응으로 이 1이 S 그 밑에 있는 SR 플립플롭으로 들어가서 1, 0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반대로 돼서 1이 다음 클럭을 띄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다음 클럭 띄게 만들어주고 띄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한번 피포니까 들어온 게 들어온 순서대로 마지막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결국 마지막 레지스터까지 빠르게 클럭이 뜰 때마다 슉슉슉슉 오서 여기에 데이터가 오게 됩니다. 마지막 레지스터에 데이터가 왔다면 데이터가 계속 보내지고 있겠죠? 클럭이 뛰기 전까지. 그리고 여기가 결국에는 데이터를 받았을 때 F가 1, 0 이렇게 되니까 아웃풋 레디가 1로 셋되죠. 그러면 데이터 받았어 하고 데이터 받았다는 신호를 딜리트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딜리트가 1, 처음에 일단 제일 처음에 딜리트의 초기 신호는 0이니까 여기 있는 회로 잘 보면 0이 들어갔는데 나스게이트가 있으니까 1이 되어서 클럭이 한번 띄었죠.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받았고, 그리고 1이라는 딜리트가 1이 되면은 클럭이 띄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문제를 풀어보면 피포의 레지스터 비트가 0011이다 하면은 위에 R1, R2, R3, R4 중에 데이터가 있는 레지스터는 R3와 R4겠죠? 그리고 이 피포에서 한 항목이 삭제되고 새로운 항목이 삽입될 때 일어나는 내부 동작을 순서대로 나야 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0011이었다가 데이터를 하나 줬으니까 0010이 됐고, 그 순간 딜리트 신호가 들어와서 0002이 됩니다. 아니지. 처음에 0011이었다가 딜리트 신호를 1로 준 다음에 0010이 되고, 그 다음 딜리트가 다시 0으로 되면서 0002이 됩니다. 0이 될 때 클럭이 뛰니까 한 칸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새로운 항목이 삽입이 되면은 1001부터 0100, 0101, 헷갈려. 0011이 되죠. 그래서 원래 0011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버퍼가 비어 있을 때는 그 데이터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인풋 레디가 1이 되고, 보낼 데이터가 없으니까 아웃풋 레디가 0이 됩니다.
되고 F1부터 F4는 0000 값이 없으니까. 그리고 버퍼가 가득 차 있을 때는 더 이상 값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인풋 레디가 0이고 아웃풋 레디가 1이 됩니다. 그리고 F1부터 F4까지 1111로 모든 레지스터의 값이 있어요 라고 해주는 거고, 그리고 버퍼가 두 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을 때 클럭이 계속 뛰어서 맨 끝으로 가니까 몰려있으니까 F1부터 F4는 0011이 되고, 비어있는 레지스터가 있으니까 인풋 레디 1, 그 끝에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아웃풋 레디도 1이 됩니다. 너무 추워. 우선순위 인터럽트를 볼 차례인데, 여기 우선순위 인터럽트 보면은 디바이스가 3개가 있고, 내가 인터럽트를 보내고 싶다 하면 인터럽트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디바이스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우선순위 높은 애들이 먼저 인터럽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낮은 순위가 인터럽트 먼저 신호를 보냈다가 인트어크를 보내줘도 그 사이에 다른 순위가 높은 디바이스가 인터럽트 요청을 했다면 그 인터럽트 신호는 그 높은 우선순위의 디바이스로 가서 인터럽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어크를 받았으면은 P1이 1이 되고 P0가 0이 됩니다. 다음 디바이스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벡터 주소를 CPU로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걸지 않았고 그 다음 우선순위가 보냈었다라고 하면은 P0가 1이 됩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이 디바이스 한 단을 그린 건데, 그 방금 본 게 데이지 체인 우선순위 인터럽트라는 회로그인데, 여기 보면은 인트와 인트어크 이렇게 돼 있죠. 인풋 어크. 일단 먼저 인터럽트 요청이 먼저 들어오면 얘가 1로 셋되죠. SR 플립플로이 1 이렇게 되면은 RF 플립플로이 1 이렇게 해서 낫게이트는 통과하면 0이 되고, 이게 이네이블 게이트로 딱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인트어크가 딱 오면은 이네이블 신호가 1이 돼서 벡터 주소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인트어크가 왔지만 내가 인터넷 간 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 SR 플립플롭에서 S가 0이 되겠고 RF가 0이겠죠? 그러면 이네이블 신호는 0이 되고 P5에 잠시만요. 0이 되고 P5의 신호를 1로 만들게 되어서 다음 디바이스로 신호를 전해주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하드웨어 우선순위 인터럽트 장치인 데이지 체인을 나타낸 것이다. 각 장치의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REQ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VAD를 활성화시키는 어쩌고저쩌고 결국 PO와 이네이블의 논리식을 구하라는 건데, PO는 뭐죠? PO는 REQ와 REQ 인터럽트 이네이블이라고 할게요. PO는
PI가 1이면서 요청 신호가 내가 보낸 게 아닐 때니까 REQ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PI이면서 REQ가 나왔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enable 신호는 내가 요청했으면서 인터워크를 받았을 때니까 PI and REQ겠죠? 다음은 병렬 우선순위 인터럽트입니다. 여기 보면 인터럽트 레지스터가 4가지가 있네요. 디스크, 프린터, 리더, 키보드. 이렇게 우선순위가 이제 여기 숫자가 작을수록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벡터 주소가 x, y로 라고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이 CPU로 하는 주소가. 근데 얘가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이 제일 위에가 1로 셋되면 밑에 값이 뭐가 되든 다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시하기 위해서 밑에 마스크 레지스터가 필요해요. 이 인터럽트 신호를 마스킹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프린터 이 두 번째가 1로 셋됐다. 1로 셋되고 디스크는 인터럽트 걸지 않았고, 이 밑에 애들이 막 1, 1, 1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스크 레지스터가 0, 1, 0, 0이라는 신호를 딱 보내줘서 엔드 게이트로 다 묶여 있으니까 프린터 신호만 1이 될 수 있도록 보내줍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인코더가 인코딩 해가지고 벡터 주소를 보내게 됩니다. 벡터 주소를 딱 보내게 되고, 이 인코더니까 1이라는 숫자를 출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IST가 1로 셋됩니다. 그리고 이 1로 셋되고 인터럽트 이네이블이 딱 걸려오고 인터워크가 1이 딱 되면 이 엔드 게이트에서 이네이블 신호가 딱 가게 되고, 이네이블 신호가 가게 되면 벡터 주소를 CPU로 전송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인터워크가 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네이블을 1로 셋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인터럽트 이네이블과 IST가 둘 다 셋됐으면은 CPU로 인터럽트를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게이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8 곱하기 4 우선순위 인코더에 대한 진리표를 작성하라. 우선순위 인코더의 새 출력 XYG가 101 XYG 00과 같은 벡터 주소를 만든다고 할 때 8가지 벡터 주소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대한 것부터 나열하여라. 그러면 XYG 3비트니까 00, 0부터 1, 1, 1까지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1, 0, 1 앞에 붙여주고 뒤에 0, 0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VAD 값이 각각 76, 77, 78, 79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76은 64에 10이니까 64, 12, 16, 8, 4, 2,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6부터 77, 78, 79 이 두 비트만 바뀌어지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X, Y 이게 끝에 두 비트가 벡터 주소가 되게 하면 됩니다. 너무 추워. 이 밑에 문제는 이거는 우선순위 인코더에 관한 문제인데,
아까 그 그림을 반대로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진리표를 한번 그려보면 I0, I0, I1, I2, I3 그리고 출력값이 XY라는 벡터값과 IST를 세트해주는 그게 되겠죠? 인코더의 출력값. 그래서 자, I0가 제일 그 우선순위가 높죠? 그래서 1하고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으니까 XXX 그 다음 01XX 001X 0001 그리고 마지막 아무것도 인터럽트 안 걸었을 때 0000 XY는 0001 1011 그리고 마지막은 XX IST를 1로 세트하는 거는 이 인터럽트 걸렸을 때 4개의 경우 그리고 인터럽트 걸리지 않았을 때는 IST가 1로 세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기준으로 IST의 부열 함수식은 I0 플러스 I1 플러스 I2 플러스 I3가 되고 Y에 대한 거는 얘가 1로 세트되는 거를 찾아보면은 I0, I1, 0001111110 그려보면 0001일 때 1이래요. 0001일 때 1이고 01일 때 0일일 때 I0, I1이 0일일 때 1111 0000일 때는 X 그래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으면 Y에 대한 함수식 부열 함수는 I0바 I2바 그리고 I0바 I1 이게 되겠습니다. 인터럽트 사이클 보면은 여기 SP 값을 보면 스택 포인터라고 돼 있죠? 우리 인터럽트 사이클 할 때 스택의 주소를 넣으면은 나중에 팝할 때 그 순서대로 팝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SP 값을 증가시키고 PC 값을 저장하고 int 어크를 1로 셋하고 그리고 벡터 주소 값을 PC로 보냅니다. 그리고 interrupt enable을 0으로 클리어 해주면 아무도 인터럽트 다시 걸 수 없겠죠. 그리고 다시 명령어 패치를 하게 되면 그 인터럽트 된 그 새로운 PC 값에 해당하는 그 명령어 루틴을 실행하겠죠. 그래서 그 예시가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자, 0번지부터 3번지까지 디스크 PDR 그리고 RDR 키보드 이렇게 4가지의 사이클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메인 프로그램에서 명령어 실행하다가 749번지에 키보드 인터럽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현재 PC 값은 750이겠죠? 그래서 밑에 연습 문제에 현재 실행 명령어 주소 749가 되고, 스택에 저장되는 복귀 주소는 현재 PC 값이 750이니까 750. 전달받는 VLD는 키보드 인터럽트니까 VLD가 3이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렇게 저장을 하고 나서 PC가 VLD 값을 받게 되죠. 3번.
그러면 3번이 어딨나 하고 찾아갑니다. 이 3번에 벡터 주소를 받은 거니까 이 주소가 있는 곳으로 가겠죠. 이 명령어 프로그램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이 키보드 있는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키보드 명령어를 수행을 계속 하다가 이 중간에 디스크 인터럽트가 딱 걸렸어요. 255번지에 디스크 인터럽트 명령어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이때 PC 값은 256이고 이 PC 값이 스택에 저장되고 255번지에 있던 디스크 인터럽트가 보내는 벡터 주소는 0이고 그러면 0번지에 PC 값이 저장되고 그 PC 값이 0번지로 저장되고 그 0번지에 해당하는 주소로 가게 되면 디스크 인터럽트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디스크 명령어 다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 스택에서 팝하게 되면은 256이 나오겠죠. PC 값이.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키보드 인터럽트 실행하고 다시 또 PC 값을 팝하면은 750번지 메인 프로그램에 있던 이 PC 값을 가져와서 쭉 다시 실행하겠죠. 다음은 DMA 직접 메모리 접근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주변 장치가 내가 이 CPU에 접근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를 DMA 컨트롤러가 받습니다. 그래서 얘는 CPU가 사용하는 버스를 빌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BR이라는 버스 리퀘스트 신호를 띡 보냅니다. 그럼 CPU가 잠깐 기다려봐 이랬다가 나 이제 버스 안 써도 될 것 같아. 버스 너 써 하고 버스 그랜트 신호를 띡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DMA가 작동을 할 때 내가 CPU의 어디 주소에 얼만큼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다 아니면 읽고 싶다 이런 그 명령어가 있을 거잖아요. 인터럽트마다 다를 거지만 그래서 그 주소 레지스터와 워드 카운트 레지스터 그리고 컨트롤 레지스터가 있어요. 어드레스 레지스터 여기서는 CPU의 어떤 주소를 가리키고 있겠죠. 이거는 넣을 때마다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워드 카운트는 내가 보낼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내죠. 그래서 얘는 0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차곡차곡 넣을 때마다 플러스 1씩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아니지. 워드 카운트는 계속 이 워드 카운트는 크기를 넣어서 마이너스 1씩 계속 빼게 됩니다. 그래서 워드 카운트가 0이 될 때 데이터를 다 보냈다는 뜻이겠죠. 그때 이 DMA의 실행이 끝납니다. 컨트롤 레지스터는 내가 리드 할 건지 라이트 할 건지 그 제어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우선 DMA에게 주변 장치가 요구를 보내는 거죠. 나 좀 쓰고 싶어 라고 보내면 DMA가 BR이라는 신호, 버스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CPU로. 그러면 CPU는 BG를 통해서 버스 그랜트, 너 버스 써도 돼 하면은 이제 CPU가 버스를 포기하게 되고 DMA가 그 버스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DMA는 그 레지스터, 주소 레지스터 값을 주소 버스에 올리고 그리고 이 제어 신호를 리드인지 라이트인지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러고 DMA는 그렇게 올려놓고 DMA는 주변 장치로 DMA 어크를 딱 보냅니다. 너 이제 써 데이터 보내 라고 해주면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메모리와 전송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주소가 계속 플러스 되고 워드 카운트가 계속 감소가 되면서 워드 카운트가 0이 됐을 때 그 워드 카운트 내용을 계속 CPU가 하고 나서 워드 카운트가 0이 됐을 때 모든 내용이 잘 전송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때 다시 버스를 CPU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를 풀어보면 자기 디스크로부터 256워드를 주소 1230에서 시작한 메모리로 전송하고자 한다. 이 전송을 그림 11-18에 보인 DMA 통하여서 수행한다고 할 때 CPU가 DMA로 전송해야 되는 초기값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메모리로 전송이니까 라이트 신호겠죠? 메모리에서 가져온다 했으면 리드였는데 그러면 메모리 전송 CPU가 DMA 제어기로 전송해야 되는 거는 일단 1230이라는 주소를 DMA 주소 레지스터로 보내야겠고 레지스터 그리고 256워드를 카운트 레지스터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드인지 라이트인지 이 오퍼레이션 비트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두 워드가 입력되는 동안 수행된 동작을 단계적으로 입력하여라. 그러면 어드레스가 계속 증가하면서 그거를 메모리에 접근하게 되죠. 그러면 M 어드레스 플러스 여기에 데이터를 계속 보내고 있고 워드 카운트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만약 워드 카운트가 0이 되면 끝이 난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11장 끝났습니다. 끝. 너무 춥다.